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트TV의 제임스입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부동산, 현금, 그리고 월급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집값, 현금, 월급 등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라는 것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초연금을 감액당하지 않고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79만 5,190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87만 2,320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일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을 매달 받는 기초연금에서 감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값, 현금, 그리고 월급은 도대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금, 즉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재산과 금융소득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재산은 부부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딱 한 번만 공제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월 4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이자율이 3.5%라는 전제하에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5억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금융재산이 3억 원, 부부가구는 4억 5천만 원 이하까지는 모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집값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이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면 먼저 기초연금 계산 시 집값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 공제를 제한 다음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집값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단독가구는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7억 7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7억 2천만 원 이하, 농어촌은 7억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가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33만 4,810원을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6억 6천만 원, 중소도시는 6억 1천만 원, 농어촌은 6억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가구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부동산 가격이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11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1억 이하, 농어촌은 10억 9천만 원 이하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부부가구 역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 53만 5,680원을 모두 받으시려면 대도시 기준 시가 표준액이 9억 9천만 원, 중소도시는 9억 4천만 원, 농어촌은 9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지역별 기본 공제는 부부가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을 모두 합한 후에 딱 한 번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세에 거주하실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것보다 기초연금에서 훨씬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월급, 즉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모든 소득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데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 원, 추가공제 3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41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595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이 365만 원, 부부가구는 51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부부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를 하실 경우에는 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으셔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 즉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보다는 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차분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